그러면 이제 우리 급격하게 2010년 이후로 같이 전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번 시간의 주제는 2013년의 워드2 100이고요. 이번 시간에 이거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야, NPLM은 뭐 한 두세 시간, 뭐 한 4시간 정도 걸린 것 같은데 이 2013년에 워드2 100을 1시간 만에 해낼 수 있겠니? 그리고 이번 시간 짧다 40분인데 아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이건 이제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예전에 npm은 우리가 이거를 한 번은 직접 처리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같이 한번 이제 구현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워드2백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드릴 건데 이 소개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어, 추가적으로 설치하셔야 되는 소프트웨어를 안내 드리겠습니다. 이 젠심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를 설치를 하고 같이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거를 이제 설치하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제 pip install 젠심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설치가 잘 되시나요? 네. 그래서 그 원하시는 소프트웨어가 있으면 다음 같은 방식으로 이제 설치를 진행해 주시면 된다는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단은 다짜고짜 좀 해놓고 나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얘가 훈련하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일단은 훈련을 다짜고짜 시켜놓고 얘가 한 이제 수십 분 정도 이제 소요가 되는데 얘가 훈련이 되는 동안은 우리가 노트북에서 다른 코드를 실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활용해서 개념을 살펴보면 시간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방금 전에 이제 설치하신 이 젠심이라고 하는 것을 잘 가져가시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별다른 문제 없이 잘 가져와지는 것을 이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를 대비해서 이제 현재 동작하는 이제 젠심 코드의 이제 버전이 얼마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기록해 두신다면 뭐가 동작을 안 하는데 그거 버전이 예전 거라서 그렇구나 뭐 이런 식으로 확인해 보시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소프트웨어가 다 해준다라고 하는 말이 이제 이런 건데 2013년에 이 워드2백이 나와서 이제 화제가 되면서 그 해당 논문에 대해서 이제 구현한 라이브러리가 이제 곧장 등장해서 이제 굉장한 이제 인기를 얻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약간 좀 살짝 불쌍해졌어요. 기부 좀 해주세요. 저희는 기부를 해주셔야지 유지가 됩니다. 약간 불쌍해졌거든요. 왜냐면 이제는 지금처럼 개념을 이해하시는 용도 이외에 이게 잘 사용이 될까 싶어요. 그러니까 트랜스포머의 시대로 이제 넘어오면서요. 이것도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이제 과도기적인 걸로 이제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젠심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여기서 이제 모델즈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이제 지금 논의드리는 이제 워드2백이 이미 다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워드2백은 데이터를 아까 우리가 막 엄청나게 전처리하는 과정을 거쳐왔는데 이 젠심 모델즈의 워드2백은 전처리까지도 그냥 다 한꺼번에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편리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수행할 워드2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번에 이제 모델을 워드2백으로 이제 할 거고요. 이건 이제 모듈이고 실제 워드2백이라고 하는 이제 클래스를 이제 만들어 주셔야 되고 여기에 이제 문장들을 넘기고요. 그리고 논의드린 벡터 사이즈를 여기서 지정을 할 겁니다. 그리고 예전처럼 100개로 지정을 할게요. 일단 이러고서 이제 보시죠.
그러면 이 센츠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라고 하는 점과 관련해서 이제 상의를 이제 드리겠습니다. 그 좋은 소식은 이 세종말뭉치의 센츠를 거의 있는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그 예전에 이제 센츠 위에서 가져오긴 했는데요. 근데 이번에는 그 세종말뭉치의 모든 데이터를 다 활용하겠습니다. 무슨 말인가면 이때까지는 스포큰만 사용을 해왔거든요. 근데 요번에는 이제 문어체인 리튼까지도 사용하고요. 요게 그 용량의 차이가 꽤 됩니다. 이 리튼이 스포큰에 비해서 훨씬 용량이 큽니다. 대부분의 용량은 이제 이 리튼에서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할 건데 이번에는 이제 데이터를 세종말뭉치 리더기를 다시 설정 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범위를 좀 늘리기 위해서 다시 설정하는데 그러시기 위해서는 이제 이전의 정규식에 대해서 좀 수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에 이제 세정 폴더를 이제 대상으로 하는데 이번에는 그 스포큰하고 리튼을 모두 상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파일 IDG의 이제 정규식의 작성이 스포큰 또는 리튼 이런 식으로 되고요. 그리고 이제 범위를 한정하기 위해서 이제 대괄호쌍이 이제 들어가고요. 그리고 그 아래 워드 태그 아래 아무 글자 한 개 이상이면서 점 텍스트로 끝나는 것들을 획득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셨을 때 세종말뭉치의 파일 IDG가 몇 개인지 다음과 같이 이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733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 데이터 부분하고 좀 구분하기 위해서 데이터 부분은 이제 좀 위쪽에서 수행하겠습니다. 요거를 이제 수행하신 다음에 요 수치가 정확하게 저랑 일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 점을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이거는 정확하게 이제 제가 드린 이제 파일의 개수와 일치해야 되니까 733개가 정확하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 어설트 구문을 통과하지 못하면 733개가 아니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 뭔가 어디선가 그 잘못된 표기나 문제점이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시고 그에 대한 확인을 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면 되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그 요 세종말뭉치가 그 전체 이제 문서를 이제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젠심을 이제 전체에 대해서 이제 수행하기 위해서 요 세종말뭉치에서 아까는 예전에 세종말뭉치 리덕이라고 불렀는데 이제 귀찮으니까 그냥 세종말뭉치라고 부를게요. 그죠?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센츠를 이제 설정하고 요 그 형태소 분리는 해줘야 되기 때문에 다음 같은 방식으로 아이고 형태 분리 이런 식으로 이제 센츠를 이제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전과 마찬가지로 이제 센츠를 이렇게 만들고요. 그리고 그 예전과는 달리 이 젠심 쪽에서 이 센츠가 그 생성기가 되어도 이제 괜찮기 때문에 그냥 센츠를 이 상태로 그대로 넘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곧 실험을 그 훈련을 이제 수행할 예정인데 훈련을 수행하시기 전에 이게 상당히 한참 동안 진행이 되는데
이 진행이 되는 동안 내부의 상태가 로그로 좀 표시가 됩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이번에는 우리가 원하는 이제 로그 설정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로그를 이제 보기 위해서 좀 설정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별거는 없는데 약간 이제 번잡스러워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는 그 이제 시간 값을 이제 표시를 할 거고 콜론으로 이제 구분한 다음에 현재 이제 레벨 네임 요거를 그 레벨 네임은 이제 정보성이냐 뭐 경고냐 뭐 이런 것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메시지 이런 식으로 이런 형식으로서 이제 제시를 할 거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레벨은 로깅의 인포 단위로 설정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지정한 형식에 따라서 이 워드 투 벡터가 이제 훈련이 되면서 거기에 대한 이제 로그들을 이제 발생할 것을 이제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로그를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이제 젠심들을 이제 한 데다가 모아놓고 이제 센치도 설정을 한 상태에서 이제 훈련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훈련은 시작이 됐는데 로그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잠시 정지하시고요. 이 설정 자체는 이거를 하는 게 맞는데 로그는 이 로그의 설정은 대체적으로 파이썬 프로세스가 시작될 때 제일 처음에 설정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 이제 이게 효과가 없을 수 있는데요. 그런 이유로 인해서 우리 이 셀을 잘라낸 다음에 가장 상단으로 끌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커널을 재시작하겠습니다. 커널을 재시작하면 현재 상태가 다 날아갑니다. 야, 그러면 어떻게? 우리 npLM이나 이런 거 npLM 안 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 생각엔 괜찮고 그래서 리스타트 이제 커널을 이제 하신 다음에 어떤 다른 것을 수행하시기 전에 먼저 이 로깅을 실행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아래에 있는 3개 정도를 실행해 주시는 것을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중간에 있는 npLM과 관련된 부분은 다 건너뛰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이제 필요하진 않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영역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제 세종말뭉치 이제 적재하는 이제 부분이었고 여기는 이제 세종말뭉치라고는 2003년에 npLM이라고 영역을 이제 구분을 해놓고요. 이 부분은 다시 실행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건너뛰고 2013년에 워드2 100으로 바로 이제 가겠습니다. 그러면 이 세종 말뭉치를 어차피 다시 적재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커널을 다시 시작해도 별로 상관이 없고요. 그래서 다시 이제 실행하셔서 이 세종 말뭉치가 적재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고 아까와 같은 상태를 이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pib 인스톨을 이미 되셨을 테니까 이제 하실 필요 없고 그 상태에서 이제 젠심을 다시 한번 임포트를 해주시고 그런 다음에 모형을 다시 하면 이제 로그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같은 코드인데도 이게 어떻게 실행하시는가에 따라서 이 로그가 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절차를 통해서 수행하시는 게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조금만 위에 읽어봐 주시겠어요? 네. 조금만 거기 4번. 네. 네. 이 상태에서 지금쯤도 공유가 됐을 겁니다. 공유가 되긴 된 건 된 거고 화면에 보여드린 것도 보여드린 거니까
예, 두 가지가 다 가능하다고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단 다시 필요하시면 지금처럼 알려주세요. 알려주시는데 제가 이제 현재 상황에 대해서 약간 해설을 드리기 위해서 여기 이제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인포 로그가 이제 발생했고, 그리고 여기 첫 번째로 보시면 모든 단어들을 수집하고 있고 그들의 도수를 집계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도수를 집계해야 되겠죠. 왜 하냐면 얘도 전체적으로 어휘를 구성하고 정수인 코딩을 수행하는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젠심은 텐서플로우 기반이 아니에요. 그래서 텐서플로우 없이 그냥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시면 지금 10,000개의 문장을 처리했습니다. 50,000개의 문장을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5만 개의 문장을 처리하면서 지금 전체적으로 46만 개의 단어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만여 개의 워드 타입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워드 타입이 뭐냐면 이게 어휘입니다. 어휘를 보캐블러리라고도 하고요. 혹은 뭐 카테고리컬 어쩌고 저쩌고라도 하고요. 혹은 워드 타입이라고 합니다. 자기 마음이에요. 이게 뭐 표준화된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10만 개 처리했습니다. 20만 개 처리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어휘를 이제 구축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이제 10만 개 이상의 어휘가 이제 구축이 됐습니다. 야, 어휘가 10만 개라고? 아까 2만 개 아니었어? 왜 그럴까요? 비포 애프터를 좀 비교해 보실까요? 아까는 세종말뭉치의 구어체만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젠심 쪽에서 다 처리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구어체와 문어체를 모두 다 한꺼번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처리하는 것들은 소프트웨어가 해주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해준 거는 몇 줄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이제 보시면 세종말뭉치를 그냥 적재를 했어요. 근데 이 세종말뭉치를 적재를 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형태 분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형태소를 어떻게 분리하는가까지는 젠심이 해주지는 않기 때문이고요. 젠심은 형태 분리는 알아서 해오세요. 그러면 우리는 형태 분리가 되어 있다는 가정하에서 그 다음에 얘네들을 정수인 코딩으로 변환한 다음에 인베딩을 형성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느낌입니다. 그러면 세종말뭉치도 소프트웨어의 도움을 받아서 금방 적재를 하셨고 이 센츠의 형태 요 그대로를 젠심에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걸 염두에 두고서 이런 식으로 이제 가져온 거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원래는 여기에 대해서 뭐 엔그람으로 하고 뭐 스킵그람 이런 거 만드는 과정이 있는데 그런 과정을 이 워드2 백에서 우리가 이제 형태소 분리가 된 문장을 넘기면 다 해줍니다. 그래서 사실 고생스럽지가 않죠. 그냥 우리는 이제 기다리는 것 뿐이고 이게 이제 어떤 의미인가를 이제 어, 알아가는 그런데 집중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전처리가 지금 설명드리는 시점쯤에서 혹시 끝났는지 이게 스크롤이 많아서 좀 송구하고요. 제가 이제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끝났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끝났고요. 그럼 이제 그때쯤이 이제 요 지점이군요.
같이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그 하드웨어마다 이제 좀씩 이제 다른데 여기서 이제 종료가 된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보시면 전체 20만 개의 어휘를 구축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4,500만 개의 단어가 있었는데 원래 4,500만 개의 단어가 있었고 180만 개의 문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4,500만 개에서 20만 개의 어휘를 구축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를 수행해서 이 어휘는 뭐 이렇게 이제 리스트 형식으로 이제 된다고 치면 결국은 얘는 정수인 코딩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그 워드 투 백 모형에 대한 훈련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워드 투 백은 텐서플로우가 아닌 그냥 C 코드로 이제 구현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훈련이 시작이 되려고 여러 가지 설정들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 메시지를 이제 보시면 레이어 웨이트를 재설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게 아까 우리가 요 C라고 하는 것을 요 웨이트로 이렇게 뽑아냈잖아요. 그죠? 그런 것을 이제 생각해 보시면은 이런 메시지가 이제 공감이 되신다고 이제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그 에폭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 에폭을 0번부터 세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거야 뭐 만든 사람 마음이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 학습이 지금 이제 시작이 된 로고가 보이고 있고 진행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0.68%고 초당 한 6만여 개 정도의 단어를 처리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처리 속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훈련이 진행 중이고 기본적으로 5번의 학습이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학습이 지금 이제 그 쭉 진행 중이고 첫 번째 학습이 벌써 끝났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학습이 이제 끝나서 이제 예상 시간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초당 20만 개의 단어를 처리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훈련 시간이 학습당 한 약 150초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150초면은 한 2분, 2.5분 정도 소요가 되고 있네요. 그죠? 그러면 이 전체 훈련을 수행하는데 5번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 한 10여 분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 훈련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만져볼 수가 없기 때문에 한 10에서 20분 정도 범위 이내에서는 우리가 이론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이제 확보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본인의 로그를 이제 보셔서 그 폭이 첫 번째 폭이 끝난 지점 첫 번째 폭이 혹시 끝나시게 되면 저 시간이 얼마나 소요가 되시는지 좀 알려주시겠어요? 280초. 280초요? 네. 뭐 저의 2배 정도 소요가 되네요. 그럼 너는 왜 빠른 거야? 그 이게 CPU는 맥의 애플 실리콘이 꽤 빠릅니다. 그래서 지금 얘는 이제 GPU 가동이 이제 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 CPU 쪽에서 이제 되고 있고 얘가 이제 그 연산 라이브러리 이제 넘파이를 이제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그 맥에서는 그 넘파이가 엑셀러레이트라고 하는 그 가속화된 그 선형대수 연산 C 라이브러리를 이제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그
꽤 이제 빠른 편이에요. 그러면 제가 한 15분 정도 걸린다라고 하면은 현재 장비를 사용하시는 선생님들께서 한 30분 정도 소요하시겠네요. 그러면 이번 시간 하고 빅브레이크 이후에 훈련이 완료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네요. 하지만 고생은 안 하셨죠? 고생 안 했어. 고생 안 했고 컴퓨터가 하고 있죠. 고생은 컴퓨터가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다. 잘 진행되고 있고요. 이 로그들을 보면은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거니까 이제 NPLM 같은 이제 고생은 안 하고 30분 정도 뒤에 훈련이 완료가 되면 실제 벡터들을 좀 만져보기에 얘가 편리한 메소드를 가지고 있어요. 벡터의 유사도를 계산하거나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NPLM에서 그걸 하려고 하면 그 유사도 계산이라든지 이런 걸 직접 구현하시기 때문에 조금 번잡스러워요. 그래서 그 워드 투 백에서 하시는 게 낫다고 생각이 해서 요거를 이제 전진했고요. 일단 워드 투 백은 기술적으로는 이게 끝이에요. 그런 이유로 인해서 제가 이번 시간 이내에 충분히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면 이제 이게 훈련이 되는 동안 우리는 남은 시간을 활용해서 워드 투 백의 개념을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컴퓨터가 열심히 일하는 동안 우리는 딴 일을 해야 되겠죠? 이제 우리는 2.3절에서 2.4절의 논의로 넘어가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념적으로는요. 야, 워드 투백이 4장에 있던데? 그죠? 근데 요 2.4.5절에서 일단 워드 투백이 그런 것을 이제 대표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점을 논의를 하고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4장에서 이제 논의를 하고 있는 건데 그 4장은 보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 끝났거든요, 지금. 4.2절의 워드 투 백 자체는 이제 끝났는데 물론 이제 현재 논의 드리면서 살펴볼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72페이지의 2.4절에 어떤 단어가 같이 쓰였는가라고 하는 이제 그런 점으로 같이 한번 이제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언어에 대한 가정과 가설을 조금 더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현재 소개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분포 가정입니다. 그러면 자연어 처리에서 분포는 특정 범위, 즉 윈도우 내에 동시에 등장하는 이웃 단어 또는 문맥의 집합을 가리킵니다. 라고 이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의아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죠? 왜냐면 그 언어 모델도 이제 그렇거든요. 그러면 이 윈도우라고 하는 게 언어 모델에서 엔그램 아니야? 라고 하면 맞습니다. 이제 예를 들자면 제가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게 되면 엔그램적으로는 요거는 3g입니다. 그러면 뭐 이 분포 과정이랑 그 엔그램이랑 다를 바가 없는데 얘는 왜 그거를 다르다고 하는 것일까? 라고 하는 건데요. 가장 핵심적으로 다른 점은 이렇습니다. 언어 모델의 경우는 그 엔그램을 이제 쓴다고 했을 때 이제 마지막 단어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얘가 주인공이고 그렇다면 이것은 WT-2, WT-1까지가 맥락인 거고 거기에 대해서 다음 단어인 WT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이 언어 모델입니다. 이때까지 다 얘기했던 내용들이죠. 그런데
그러면 분포 과정은 이제 뭐가 다르냐? 대단히 유사해 보이는데 이런 점이 다릅니다. 분포 과정은 주인공의 위치가 달라요. 분포 과정은 앞뒤를 다 봅니다. 그래서 분포 과정의 이제 언어 모델에서 주인공은 마지막 다음 단어인데요. 분포 과정에서의 주인공은 중앙에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가장 핵심적으로 다른 것은 분포 과정은 앞에 있는 단어도 보지만 뒤에 있는 단어도 본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핵심적으로 달라요. 좀 다르죠? 이렇게 놓고 보니까. 그래서 이 분포 과정이 이제 그런 점이 이제 다른데 그 여기서 준비해 주신 예시를 같이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비싼 책이니까. 그죠? 그래서 그림이 2- 이제 7번이라고 하는 거 이제 보면 예컨대 한국어의 빨래 세탁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전혀 모른다고 하자. 두 단어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어쩌고저쩌고 빨래 세탁은 각각 타겟 단어이고 청소 물 등은 그 주위에 등장한 문맥 단어입니다. 라고 이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거죠. 방금 전에 논의 드린 대로 요 타겟 단어가 있는데 이게 빨래 또는 세탁이라고 지금 예시를 이제 들고 있는 건데 여기서 언어 모델의 경우에는 그 이전의 것들만 보기 때문에 그 이후의 것들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분포 과정에서는 앞뒤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것을 이제 봤을 때 한쪽은 그 뭐 청소, 물 이런 식의 그 단어들이 앞뒤로 다 분포된 것을 보면서 그런 것들을 문맥 단어로 한다는 점이 차이점입니다. 즉 문맥 단어가 앞쪽과 뒤쪽을 모두 다 문맥으로 한다는 점이 언어 모델과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분포 과정은 그 예전하고는 조금은 이제 다르고요. 그래서 이제 언어 모델하고 어느 정도 이제 구분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분포 과정에 대해서는 이제 아셨죠? 뭐 준비된 예시로는 뭐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주가 물음표를 먹는다라고 하는데 문맥이 그러면 성주와 먹는다예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목표 단어는 밥도 될 수 있고 빵도 될 수 있고 과일도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물음표가 밥을 먹는데 여기서 이제 문맥 단어가 이제 여기 앞에가 없으니까 밥과 먹는다가 이제 있는 거고 그러면 여기는 아기가 밥을 먹는다, 엄마가 밥을 먹는다, 아빠가 밥을 먹는다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거고 성주가 밥을 먹을 수도 있고 풀 수도 있고 지을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이런 식의 것들이 분포 과정의 예시를 이제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정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것이 지금 훈련하고 있는 2013년의 워드2 100이라고 하는 모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워드2 100으로 같이 한번 이제 가보겠습니다. 121페이지네요. 121페이지 4.2절의 워드2 100을 지금 우리가 훈련하는 중입니다. 근데 저는 훈련이 끝났어요. 설명드리는 동안. 그죠? 선생님들께서는 30분 정도가 소요가 되실 예정이라서
그 빅브레이크 중간쯤에 아마 끝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제가 이 이론에 대해서 조금 이제 같이 살펴보면서, 그리고 이제 먼저 선행해서 이제 학습이 이제 완료가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드릴 수 있는 말씀도 드리면서 이제 보겠습니다. 그럼 보시면 워드2백은 2013년에 구글의 연구팀이 발표한 기법입니다. 이게 구글이 참 뭘까? 지금 21세기에 제록스가 되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걱정이 돼요. 왜냐면 요 2010년 여기서 워드2백을 만든 게 구글이에요. 그리고 2020년대에 가까워지면서 트랜스포머를 어디서 만들었을까요? 그것도 구글 쪽에서 만들었어요. 2018년에 버트도 구글 쪽에서 만들었어요. 근데 제일 재미를 보고 있는 건 누군가요? 오픈 AI죠.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구글이 못한다고 비판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너네들이 다 만들어 놓고 왜 오픈 AI 같은 애가 지금 선두 그룹에 서 있냐? 걔네가 만든 것도 아니잖아. 이런 어떤 비판을 받고 있는 게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글은 당연히 이런 데 관심이 많습니다. 뭐 유튜브 번역도 해야 되고 검색도 번역도 해야 되고 하니까 대체로 여기서 가장 핫했던 주제가 뭐냐면 기계 번역입니다. 요 2015년 근방에서 기계 번역을 어떻게 더 잘 해낼 것인가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서 고민하는 과정에서 워드2백도 나오고 트랜스포머도 나왔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근데 이 워드2백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전에 논의드린 분포 가정이기 때문에 언어 모델하고 유사하지만 언어 모델 기반이 아니라는 점이 좀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4.2.1절에 보시면 이 워드2백의 경우에는 주변에 있는 문맥 단어들을 가지고 타겟 단어 하나를 맞추는 과정에서 학습이 된다 하는데, 요게 언어 모델하고 다르다는 거죠. 주변이라고 했지 뒤에 있는 단어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 주변이라고 하는 것은 앞뒤를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언어 모델하고 이제 구분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드릴게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기반으로 했는데, 근데 신경망 모형은 놀랍도록 간단했어요. 그래서 이 신경망 모형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가 뭐 별로 한 게 없고 그냥 대단히 간결한 신경망을 가지고서 그냥 했다. 그러면 뭐가 차이냐면은 우리 같은 경우에는 4g은 4g인데 요런 4g이 스킵그램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면 원래 이 스킵그램하고 이제 엔그램이라고 하는 것의 이제 차이는, 엔그램은 이게 연속적인 값들이에요. 즉 무슨 말이냐면 WT가 있으면, 여기 표기가 좀 번잡하니까는 T 말고 그냥 1, 2, 3, 4로 할게요. 엔그램의 경우에는 그게 몇 개가 됐든지 간에 그런 것들이 이제 연속적으로 이제 배치가 되어 있는데, 스킵그램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은 뭐냐면 요 중간에 얘가 빠져 있어요. 요거가 뭐게 이런 식으로 빠져 있어서 그래서 이제 스킵그램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킵그램이라고 하는 것이 엔그램하고 이렇게 간단하게 다른데, 그래서 엔그램은 요것은 이제 언어 모델을 근사하는 거지만 스킵그램은 분포 과정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조금 다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가정을 가지고서 하지만 실제 얘도 신경망 기반인데 이 신경망 쪽에서는 별로 흥미로운 게 없고 그냥 아주 간단한 그 다층 퍼셉트론 기반으로 한 신경망을 이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개념도도 굉장히 이제 간결하게 제시를 했는데 이렇게 간결해도 굉장히 잘하더라 라고 하는 것이 당시를 이제 깜짝 놀라게 했던 그런 결과였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우리 마음에 들지 훈련이 완료되는 빅브레이크 이후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빅브레이크.